진도를 좀 나가보죠. 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 어레이 이터레이터는 우리가 했죠. 넘어갈 거고. 자, 우리 요 두 가지 한번 배워볼까 해요. 프로미스와 패치. 프로미스와 패치. 자, 우선 패치부터 보고 프로미스 좀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프로미스를 배우는 이유가 요 패치 때문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패치 말고도 요 프로미스는 쓸 일이 많긴 한데, 우리가 일단 요거부터 보고 보면 조금 더 좋아서. 자, 패치 API라고 합니다. 자, 여기 23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프로미스는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프로미스 기반 비동기 통신이래요. 이것도 비동기 통신. 자, 우리가 이제 비동기 통신으로 배운 게 뭐가 있냐? XML HTTP 리퀘스트예요. XML HTTP 리퀘스트가 되겠죠. 자, 근데 이 친구 쓰기가 좀 편하진 않대요. 편한 편은 아니에요. 나온 지도 굉장히 오래되었고요. 뭐 한 20년 됐다고 봐야 되죠. 얼마나 됐지? 잠시만요. 한번 검색해 볼게요. 1999년이네요. 26년, 27년 됐네요. 27년. 자, 근데 이제 보면 이 역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익스플로어에서 처음 출시했다고 하죠. 이 친구.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이름이 다른 이름이었어요. XML HTTP 리퀘스트가 아니라 다른 이름을 이 친구가 먼저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친구가 지금 굉장히 오래됐는데 쓰기가 좀 불편해서 나오게 된 게 패치라는 친구예요. 패치. 보면 이제 우리가 보통 표준이라고 하는 유즈 스트릭이 나온 이 시점, 그러니까 뭐 클래스 나오고 뭐 그런 시점에 같이 등장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면 이제 이 친구가 너무 불편해서 나왔다고 보면 되고요. 프로미스가 나오면서 같이 나왔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나오면서 나오게 되었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친구 비동기 함수예요. 그래서 비동기 함수에 대한 내용이 쭉 있고요. 자, 넘어가죠. 자, 이게 사용법이래요. 자, 지금 보면 get 방식은 여기다가 이렇게 옵션을 줄 수 있긴 한데 메소드 get 요건 빼고 그쵸? 지금 보면 URL 하고 나서 자, then이라고 한 후에 결과가 이렇게 온대요. 자, 코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코드 비교. 우리 수업 보시면 자, 요거죠, 그쵸? 자, 지금 패치는 그냥 패치 URL 하고 then 하고 끝. 근데 지금 보시면 자, 지금 보시면 XML HTTP 개체 만들고 오픈하고 샌드하고 온로드. 지금 보면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이렇게 써야 되죠. 그다음 여기 안에서 이제 어떤 코드를 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fetch then. 현재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요 then이라는 친구가 promise와 친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promise. 자, 우리가 promise로 이렇게 then이라고 하는 걸 쓰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통신이 끝나면 이렇게 받아서 무언가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통신이 끝나면 자, 이 통신이 끝났을 때 받아오는 데이터가 종류가 꽤 많이 있죠. 우리가 이제 모든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다 보면 되고요. 이미지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동영상일 수도 있고 문자열일 수도 있고 XML일 수도 있어요. 자, 이때 우리가 어떤 데이터로 처리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자, 제가 여기 보면 자, 이 데이터를 제이슨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내가 문자열이면 텍스트로 처리하면 되고요. 또는 HTML, XML이면 XML이 있었나? 아마 XML도 텍스트로 처리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처리하실 수 있어요. 보면 밑에 있네. 잘 보면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제이슨 텍스트
자, 블럽은 그냥 동영상 생각하시면 돼요. 큰 바이너리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블럽인데 영상 데이터는 어레이 버퍼를 보통 쓰는 편이고요. 어레이 버퍼. 그다음에 폼 데이터면 폼 데이터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처리를 해서 쓰실 수 있더라. 자, 보면 여기 지금 처리하는 방법들이 나오죠. 보면 제이슨이라 하면 여기 제이슨 데이터, 텍스트라 하면 텍스트 데이터, 블럽이라 하면 블럽 데이터. 그죠? mp3 같은 경우에는 어레이 버퍼로 이렇게 처리하고 있고요. 보통 일반적인 파일은 블럽이고요. 일반적인 파일, 이미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mp3나 동영상 이런 것들은 어레이 버퍼로 처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폼 데이터는 폼 데이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류가 뜨면 이렇게 오류를 반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트라이 캐치를 아직 안 해서 트라이 캐치부터 먼저 좀 해야 되겠다. 트라이 캐치도 좀 한번 해볼 거고요. 자, 예외 처리는 우리가 트라이 캐치하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죠. 자, 보면 우리가 이제 오류를 이렇게 발생시키면 자, 여기서 실행이 안 되고 지금 보면 지금 현재 여기에 이렇게 연결돼 있죠. then 그죠? 근데 이제 catch죠. 이게 순서대로 실행이 되는 건데 만약 이제 우리가 오류가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넘어간대요. catch 캐치.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쓴 메시지 있죠? 이 메시지가 이렇게 메시지로 넘어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성공하면 이렇게 뜰 거고요. 자, 여기 지금 보이는 이 친구들이 다 promise예요. 자, promise에서 쓰는 기능들. 자, 이 OK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통신에 성공하면 서버가 200이라는 상태를 보내요. 200 말고 또 이제 또 비슷한 번호가 302번. 302번은 내가 성공했는데 서버 내에서 다른 페이지를 이렇게 응답하면 302번. 이걸 리다이렉트라 부릅니다. 이제 우리가 서버를 배우면 이것도 배워볼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이 떠요. 200 또는 302번. 302도 200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페이지가 없다. 그러면 404번. 그 다음에 실행하는데 서버가 오류가 떴다. 그럼 500번. 이렇게 띄우고요.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OK라는 거는 200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200번이 아니면 302번도 이렇게 OK로 취급이 돼요. 자, 그러면 200이라고 할게요. 200이 아니면 뭐예요? 오류가 떴다. 자, 오류 중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404가 있을 수도 있고 500번이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자, 이때는 우리가 성공이라고 안 하고 캐치해서 잡아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문법이고요. 문법. 자, 이렇게 쓰는 이유는 지금 현재 왼쪽에 쓰는 요 비동기 함수 작성법이 불편해서 그래요. 불편해서 이게 더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요 then이라고 쓰는 게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asynchronous 함수라는 게 있는데 그걸 쓰면 이걸 더 쉽게 await라는 문법으로 쓰실 수 있어요. 나중에 또 배워볼 거고요. 게포스 방식 우리가 배웠고요. 폼 데이터를 전송하는 건데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패치에 대해서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한번 해보죠. 자, 56번이네요. 이번 HTML로 만들게요. 새로 만들기 HTML. 자, L56 패치예요. 너무 작으니까 엔터해서 여기다가 붙여놓고 자, 제목은 패치 API로 통신을 하자. 비동기 통신을 하자.
제목도 똑같이 할게요. 우리 똑같이 유저를 한번 불러올 거예요. 자, hr로 div로 자, 버튼 만들게요. b태그로 b태그로 버튼 이상하네. b태그 안에 버튼. 자, 두 개를 해볼 건데 우리 이제 복습을 하는 거니까 복습이랑 그다음에 새로 배우는 거 둘 다 할 건데 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패치부터 해볼게요. 자, 패치로 유저스 불러오기. 유저스는 우리가 이제 유저스 제이슨 만든 거 51번 있죠? 요거 불러올 거예요. 유저스. 그 다음에 복붙해서 자, 패치가 아니라 XML HTTP 리퀘스트로 유저 불러오기. 그러면 얘는 예제 1, 예제 2로 해볼게요. 아이디를 ex1, 얘는 아이디를 ex2. 자, 불러와서 출력할 것도 있어야 되니까 자, 출력할 것. 자, div로 div로 id가 ex1 컨테이너 ex2 컨테이너. 자, 스크립트를 해볼게요. 자, 이 친구들 다 돈 찾아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심플하게 쓸게요. ex1 add event listener 클릭을 하면 함수를 실행하겠다. 자, 잘 실행되나? 저는 이제 얼럿을 띄워봐요. 또는 이제 로그를 띄웁니다. 안녕. 자, 누르면 안녕 잘 뜨네요. 자, 우선 패치로 한번 불러와 볼게요. 자, 안녕 지우고. 자, 패치로 불러올 거예요. 자, 일단 주소를 써야 됩니다. 자,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지금 보니까 L51이네요. L51 u 언더스코어 users.json에 불러올 거예요. 자,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컨트롤 키 눌러서 쿡 찍어 보세요. 어이, 못 찾네? 이 찾을 수 없다고 뜨네요. 원래 돼야 되는데 뭐 되겠지 뭐 그쵸? 자,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검사하기 해서 자, 검사하기 네트워크를 보시면 조금 줄일게요. 자, 눌러보면 이렇게 통신돼서 데이터가 넘어옵니다. 그죠? 자, 또 누르면 또 불러오죠? 또 누르면 또 불러오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통신된 시간이 이렇게 뜨고 있죠. 보면 꽤 시간이 걸리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보면 이제 초록색이 로드 되는 시간이고 파란색이 파싱 되는 시간일 거예요. 파싱은 안 했는데 뭔가 데이터 처리를 하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뭘 해볼 거냐? 여기다가 출력을 해볼 건데요. 자, 출력. 자, 여기다가 어떻게 쓸 거냐? 점 den이에요. 자, 점 den. 자, 다시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점 den 이렇게 써야 돼요. 자, 저는 보통 이렇게 띄어쓰기를 합니다. 이렇게 띄어쓰기.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den만 이렇게 띄어쓰기 하시는 분도 있고, den만 띄어쓰기 할까요? 자, 그리고 나서 콜백 함수. 자, fetch는 요 통신을 해서 성공한 데이터가 여기로 넘어와요. 자, 이걸 우리가 리스판스라 부릅니다. 자, 무슨 데이터인지 한번 볼까요? 자, 로그로 리스판스. 자, 콘솔 창 이렇게 보면 자, 지금 현재 요게 통신을 성공했다는 데이터고요. 지금 보면 이렇게 200, 오케이 이렇게 뜨죠? 이거 좀 꺼주면 좋겠다. 최소 시켰다. 이거 됐다. 지금 보면 통신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있고요. 자, 200은 서버가 보내는 정보. 나 성공했어 이런 거예요. 지금 보면 URL 또 이렇게 있고요. 그럼 데이터는 뭐냐? 데이터는 리스판스 텍스트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친구 아직 처리가 안 됐을 거예요. 텍스트인가? 잠시만요. 아직 처리가 안 돼서요. 자, 이 친구는 무조건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거 그냥 이렇게 두고, 자, 여기서 return 이렇게 해요. 그래서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해야 되는데, 제가 몇 가지 알려드렸죠. 내가 텍스트로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 텍스트. 그 다음에 제이슨이면 제이슨. 현재 우리는 제이슨이니까 제이슨으로 처리하겠다. 제이슨 이제 어떻게 하냐? 이거 제이슨이잖아요, 죠? 제이슨이죠. 자, 제이슨 처리하겠다. 자, 그러면 여기 then에서 또 받는데요. 자, 어떻게? 점 then 콜백 함수 쓰고 엔터. 자, 여기서 처리한 것을 열로 반환을 한대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처리된 걸 받으려면 현재 유저니까 유저라고 할까요? 유저스. 자, 이 처리된 걸 이렇게 받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로그 유저스 짠 이렇게 이쁘게 나오죠. 그럼 여기다가 또 추가를 하실 수 있겠네요. 자, 간단하게 심플하게 추가해 볼까요? ex1 컨테이너에 이 inner 텍스트를 JSON 형태로 할게요. json.stringify의 users 짠 이렇게 이쁘게 나오네요. 자, 너무 작아서 안 보이면 자, 이렇게 해서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면 뭔가 연결성이 있죠? 뭔가 연결성이 있지? 이쁘게 되어 있고요. 이 den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서로 이렇게 연결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연결하는구나. 자, 이번에는 XML HTTP 리퀘스트 한번 해서 비교를 해볼게요. 자, 비교. 자, EX2를 눌렀을 때 누르는 건 클릭이죠.
함수를 실행하겠다. 자, 요 코드랑 비교하시면 돼요. 코드. 자, 일단은 객체를 만들어야 돼서요. const에 req는 new xml http request 준비해야 돼요. req open에 get 방식으로 하겠다. 자, 주소도 똑같이 쓰고 레슨 51 users json. 자, 실제 통신은 send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통신에 성공하면은 onload req onload. 자, 요게 지금 마지막 요 부분입니다. 자, 요 부분. 근데 이제 아직 얘는 텍스트가 처리가 안 된 거라 우리가 쓰고 싶으면 자, const user obj는 users obj라고 할까요? obj는 json.parse에 req.response text. 이거 다시 출력하려면 stringify 써야 되겠죠? 지금 그냥 바로 출력하면 되긴 하는데 그냥 원래 위의 과정이랑 똑같이 한번 하는 거예요. 위의 과정이랑 ex2의 컨테이너에 ex2 컨테이너 죄송해요. ex2 컨테이너에 inner 텍스트를 json.stringify에 users object. 자, 불러와지네요. 차이가 있게 두 번째 거는 라인 갱 넣어서 해보죠. 이렇게. 자, 코드 보면 우리가 이제 then이라는 문법이 안 익숙한 사람들은 이게 좀 불편해 보일 수 있고요. then이 좀 편해지면 이 문법이 더 편해 보입니다. 지금 이 이벤트를 정의를 해서 이 이벤트가 send가 완료된 시점에 동작한다라는 게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자, 이 친구는 어떤 느낌이냐? 자, 통신 끝나면 실행, 또 파싱 끝나면 실행 이런 거죠. 뭔가 이제 연결성이 있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코드가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뭐 둘 다 뭐 쉬운 건 없죠. 지금은 요 XML HTTP 리퀘스트 쓰는 사람은 없어요. 없고요. 그냥 수업이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배우는 거지. 수업이니까 절대 쓰지 않고요. 아무도. 자, 전부 다 이제 요 XML HTTP 리퀘스트 말고 패치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쉬었다 와가지고 요 패치에서 요 then이 도대체 뭔지 자,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보고 패치도 좀 더 보고 그렇게 할게요.